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3학년 2반 수업 중이라서 애들이 박수 쳐줬다. 야, 너는 그거 하라고, 빨리. 수행평가 해라. 자, 지금은 19차시고, 우리 고려의 대몽항쟁, 가만히 있어라. 대몽항쟁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대몽이 뭐냐면, 이 몽골군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배울 거고, 지난 시간에 우리 거란 여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몽골과 싸우는 장면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몽골에 대해서는 2학년 때 여러분이 역사의 시간에 배운 적 있습니다. 우리 몽골이 부족을 통합하고 이제 영토를 크게 확장해 가면서 중국으로 내려가서 원나라를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는데 뭐 기억 안 난다 하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몽골과 고려가 어떻게 접촉하게 되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몽골과 어떻게 접촉하게 되는지 배워보자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역사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바로 이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족을 통일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이고, 이제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 배웠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관련 있는 부분은 이제 몽골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금나라를 정복하고 또 거란을 정복하고, 이 원래 금나라에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와 있던 남송까지 정복하게 되는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이 몽골의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을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원나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고려와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 거란족이 이 몽골족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고려로 이제 거란족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는 거란을 추격하다가 이제 고려에게 같이 거란을 물리치자는 어떤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와 몽골이 손을 잡고 거란족을 같이 물리치면서 처음으로 몽골과 만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은 협력 관계였죠. 근데 이제 이 고려에 왔던 이 이후에 몽골이 계속 고려에게 어떤, 사실 몽골 입장에서는 거의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이 작은 나라가 별로 정복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치고 자기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이제 다시 몽골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누가 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몽골 사신이 이 압록강 근처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서는 고려가 살해한 게 아니냐, 고려에서는 아니다, 뭐 그 주위에 있던 유목민이 살해한 것이다라고 대응을 하게 되는데, 몽골이 이걸 이제 트집 잡아서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게 1231년이고요. 1231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창 무신 정권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이 몽골과의 대응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과의 이 무신 정권이니까 이 사람들 사실 실제로 싸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골과의 전쟁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이렇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이 귀주성이라는 곳에서,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이 귀주성이라는 곳에서 박서라는 장군이 이 귀주성을 방어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주성을 그냥 지나서 몽골이 바로 수도인 개경으로 오게 되었고, 고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여기서 자주 나올 건데, 강화를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외교적으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말이 화해지 우리가 몽골의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몽골이 이제 다루가치라는 이제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 다루가치라는 관리는 몽골에서 어떤 관리냐면 이제 이 정복한 지방을 이제 책임지고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행정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런 몽골의 이 관리를 우리가 다루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루가치라는 이 관리 명칭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또 나오니까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몽골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무신 정권 입장에서는 이 몽골과 계속해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몽골군의 특징은 이제 기마병, 유목민들이죠. 몽골군이. 그래서 이 기마병이기 때문에 수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섬으로 들어가서 수도를 옮기면 이 섬으로는 절대로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는 여기 여러분 지도에서 자그마하게 나와 있는데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이 바로 강화도라는 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다시 저항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몽골이 계속해서 이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몽골과의 전쟁이 이제 몇십 년간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막아냈던 전투가 이 처인성 전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윤호라는 사람과 이 처인이 부곡이라는 행정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저번에 향부곡소라고 해서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처인 부곡 사람들이 이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살리타라는 장군을 사살하는 그런 전과를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충주성에서는 이제 관리들이 도망가니까 이 지역에 살던 노비와 천민들이 성을 지켜내면서 싸우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뒤에도 다시 충주성에서 김윤호란 사람이 아까 그 처인성 전투에 나왔던 김윤호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충주성에서 이 노비들을 데리고 노비들의 어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성을 지켜내면 내가 노비 문서를 다 불태우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결국 성을 지켜내는 이런 일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신 정권은 자기들은 싸우자고 해놓고 섬에 들어가서 어떤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고, 실제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이 몽골군의 수십 년에 걸친 침입을 어,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에 들어간 이 고려 정부는 이제 이 몽골군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몽골군을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런 걸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팔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팔만 대장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서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분량의 불교 경전을 하나하나 이제 나무에 새겨서 어, 그 경전을 다 인쇄한 게 바로 이 팔만 대장경이고, 지금은 합천 해인사에 이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만 대장경이 바로 이때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그 경주에 이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황룡사 9층 목탑이라는 거 여러분이 배운 적 있죠? 그 황룡사 9층 목탑도 이때 이제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무신 정권 당시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중에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이제 최고 집권자로 있던 시기인데, 이때 이제 강화도에 들어가서 세금을 굉장히 혹독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는 몽골군은 계속 쳐들어와서 이걸 막아주지도 않으면서 나라는, 근데 이 강화도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만 더 걷어가는, 그야말로 백성 입장에서는 몽골에게도 괴롭힘을 받고 고려 정부에게도 괴롭힘을 받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 지배층 내부에서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사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신 정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서 최씨 정권이 붕괴하게 되는 모습이 이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정부는 이제 최씨 정권을 붕괴시키고 무신 정권이 이제 완전 붕괴됩니다. 최씨 정권 지나고 뒤에 몇 명의 이제 무신 집권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계속 이 강화도에서 버티려고 하지만 결국 이제 왕의 결정으로 이 무신 정권이 내부에서 붕괴하게 되었고 왕의 결정으로 개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몽골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라는 표현이 여기 계속 나오는데 강화도라는 지명으로도 나오고 이제 몽골의 어떤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제 그 화해하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도 지금 중복된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삼별초라는 이 군사 집단입니다. 이 삼별초는 원래 이 무신정권 할 때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은데 최씨 정권의 어떤 군사적 기반이 바로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정부가 이제 개경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몽골과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몽골에게 거의 항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항복을 하고 돌아가는데 삼별초는 이걸 거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저항을 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삼별초는 계속해서 이제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몽골 군의 지시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진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이 진도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이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몽골군과 고려군이 연합을 해서 이 삼별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반란군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이 진도에 내려가서 삼별초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압당한 삼별초 중에 일부가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서 제주도에 성을 쌓고 다시 제주도에서 투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을 결국 고려 몽골 연합군이 내려가서 이제 완전히 진압하게 되는 이것이 삼별초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결국 우리는 이제 몽골에게 완전히 진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몽골의 어떤 거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게 이 고려의 모습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